솔직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진정한 남자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셨나요?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단지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당신이 미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당신은 아내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다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실망한 눈빛을 볼까봐 두렵고, 자기 자신 두렵습니다. 만약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50세 이후 아주 조용하지만 극도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리적 기능의 저하.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건 단지 침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전신혈관 기능 저하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건 민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른 해결책을 택합니다. 약을 먹는 거죠. 그 파란색 알약은 몇 시간 동안은 자신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의존성, 불안감, 매번 관계에 심하다 생기는 압박감. 더 나쁜 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기부전은 끝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몸이 외치는 긴급 신호입니다. 단지 당신이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면 약은 필요 없어질 겁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회복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당신에게 다음을 안내할 겁니다.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 매일 아침 간단한 물 한 잔, 혈액 순환을 더 강력하게 돕습니다. 호흡의 작은 조절만으로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증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매일 밤 3분 습관으로 40대처럼 숙면을 취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방법. 애매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예전처럼 강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느꼈거나 매번 관계에 심하다 약에 의존해야 했거나 혹은 파트너가 당신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한때 강했고 자신을 되찾고 싶어하는 남성을 위한 회복 지도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직이라면 0을 입력하세요. 저는 모든 피드백을 읽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기부전이 실제로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고 죄책감과 약물에 대한 불안감의 악순환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걱정을 스스로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오해되는 상태입니다. 먼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발기부전은 성관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친밀한 관계를 가질 만큼 충분히 발기하거나 발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기부전이 생겼다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기부전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심리적 및 부부 관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당신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이 완전한 상실이 아니며 항상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한 번 이상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발기부전이 30, 40대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발기부전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흔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이나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흐르던 물이 중간에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심리적 원인입니다. 업무 압박, 스트레스, 가벼운 우울증, 나이에 대한 불안감, 혹은 냉랭한 부부 관계 모두 몸의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안절부절 못할수록, 잘해야겠다는 압박감이 클수록 몸은 더 느리게 반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셋째,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장시간 앉아있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늦게 자는 습관, 그리고 음란물 중독 등은 남성의 건강, 특히 50대 이후의 건강을 조용히 좀 먹는 요인들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둔해지듯이 남성의 힘은 꾸준히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혈압을 재고 심장을 확인하듯이 성 건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소식은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거나 남성적인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도 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이 단순히 발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버블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의 뿌리까지 깊이 파고들어 내면에서부터 회복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50세 이상 남성, 특히 건강하고 오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지식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대중에게는 자세히 공유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발기부전이 음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심혈관 시스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몸 전체의 혈관이 노화되고 있으며 초기 징후일 수도 있고 유일한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수천 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인데요. 영양분과 산소를 몸의 모든 부분으로 운반합니다. 이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을 혈관 내피라고 부릅니다. 이 층은 부드러운 안감 같아서 혈액이 쉽게 흐르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 식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내피가 손상되고 경화되면서
산화질소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마치 초록불 신호등처럼 작동합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이 필요한 부위로 더 쉽게 흐르도록 해줍니다. 여기에는 음경도 포함됩니다. 이 물질이 줄어들면 혈관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신호가 음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음경의 혈관이 매우 작고 아주 민감하며 내피 손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나 뇌의 큰 혈관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성기능의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건강해 보입니다. 고혈압도 없고 딱히 필요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처럼 발기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45세 남성을 만났습니다. 겉모습은 젊고 담배도 피운 적 없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최근 성생활이 좋지 않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훌륭한 정밀 검사, 우리는 그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반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심장에 공급되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 성적인 조기 신호가 없었다면 이 상태는 훨씬 나중에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는 시점에 발견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기부전을 심장 건강의 조기 신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기여하는데 대부분은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에게 흔한 요인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내피가 염증을 겪으며 산화질소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것이 당뇨병 남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인 문제를 더 일찍 겪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바위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그 바위를 닳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복부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은 조용한 파괴자 중 하나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 주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도 달라붙고 혈관과 심장을 둘러쌉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더 무겁고 더 느리게 순환하며 막히기 더 쉬워집니다. 흡연, 음주,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들며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배터리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건 흔한 실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본 원인을 이해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혈관 내피는 회복될 수 있고 산화질소의 생산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말이죠.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입증된 방식으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고치려면 먼저 건강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발기는 단순한 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 혈관, 그리고 감정에 의해 매우 섬세하게 조절되는 미묘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몸의 모든 활동, 심지어 생리적 기능까지 조절하는 신경계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작동하는 두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 신경계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고 숨을 가쁘게 쉬게 하는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부교감 신경계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자거나 친밀한 순간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발기는 몸이 이완된 상태, 즉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권을 잡을 때 일어납니다. 그 순간 혈관이 이완되고 음경으로 혈액이 펌프질되며 혈액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밸브가 혈액을 가두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긴장되어 있거나 일에 건강하거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 교감 신경계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몸이 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단순히 생존 모드에 있을 뿐 즐거운 모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는 당신 성생활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기 기능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산화질소라는 생화학 물질입니다. 걱정 마세요. 화학 물질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초록불입니다. 우리가 적절히 자극을 받으면 뇌는 음경으로 신호를 보내고 산화질소가 방출되며 신축하는 초에나 하수모드 많은 고대한랭티 혈의 혈관이 이완되어 해면체를 혈액으로 채웁니다. 마치 물로 가득 찬 고무 호스처럼요. 혈액이 유지되는 한 음경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당뇨병, 고혈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산화질소의 양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발기가 약해지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치 물을 탱크에 채우려는데 호스가 녹슬고 밸브가 새는 것과 같습니다. 펌프가 작동하더라도 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해결책으로 비아그라를 찾습니다. 물론 이 약이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프를 치료하는 것이지 뿌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은 산화질소를 더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액이 더 오래 흐르도록 돕지만 몸에 산화질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혈관이 이미 손상되었다면 약은 점차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물줄기가 약한데 수원이나 파이프를 고치는 대신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물줄기를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결국 완전히 고장날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다행히도 산화질소는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며 몸의 올바른 부분, 특히 혈관과 성신경과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안다면 몸은 스스로 산화질소를 생산합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발기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 혈관, 그리고 감정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을 필요로 하는 섬세한 반응의 연쇄 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생활이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마다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대신 마치 배관공처럼 밸브를 청소하고 더 정확하게는 물줄기가 다시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잘 알면서도 무의식에 깊이 박힌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흔한 오해들은 무엇일까요? 몸이 변하기 시작할 때, 특히 성기능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때로는 슬픔이나 자신감 상실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즉각적인 해결책,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약을 복용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알 먹으면 다 해결되는데 뭘. 실제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보조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증상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파이프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이 안을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적당량만 사용하고 몸이 왜 느리게 반응하는지, 왜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지, 왜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는지 등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폭풍이 밖에서 몰아치는데 깨진 창문만 막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여전히 좋은 성 건강을 유지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40대 초반에 이미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는 절대적인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조용한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음란물 의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약간의 느낌, 약간의 사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그러한 강렬하고 비현실적인 자극에 익숙해지고 실제 상황은 더 이상 충분히 흥미롭지 않게 됩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너무 큰 소리로 음악을 듣다가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 더 이상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란물 의존은 뇌의 쾌락 화학 물질인 도파민을 교란시켜 성적인 느낌을 둔화시키고 생리적 반응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성들은 자신이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자극으로 인해 신경계가 과부하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몸은 독립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매 끼니, 매 잠, 매 운동, 혹은 게으름 하나하나가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과도한 음주, 충분하지 못한 수면, 그리고 운동 부족은 당신이 젊다고 할지라도 몸의 반응 능력을 서서히 죽이는 것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기분 좋고 스트레스 없는 날에는 모든 것이 특별한 준비 없이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불안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한 날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정직한 반영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나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감과 활력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는 날입니다. 이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통해,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다음 부분에서 저는 약물 없이, 남용 없이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힘을 되찾는 간단한 단계들을 안내할 겁니다. 이제 당신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대하고 돌보는 방식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효과적이고
부드럽지만 지속 가능한 단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건강한 몸은 단순히 약이나 마법 같은 주스 한 잔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당신의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에도 같이 있는 내용을 계속 듣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발기부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이 호르몬, 나이 또는 약물을 떠올릴 때 발기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조용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일상 식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중요한 개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슐린은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점차 잃을 때 흔히 너무 많은 설탕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인데 세포는 인슐린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태는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발기에 필수적인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당신이 당뇨병이 없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당신의 성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식단을 통해 이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따르는 국제적인 많은 전문가들이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탄고지 또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다이어트나 굶는 방법이 아니라 식단의 설탕과 지방 균형을 재조정하여 몸이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며 혈관 건강을 개선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이어트는 흰쌀, 빵, 정제된 설탕과 같은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식품에서 오는 좋은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을 돕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몸은 더 이상 에너지를 위해 설탕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지방, 특히 남성 호르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부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케토라고 하면 고기만 먹거나 이상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음식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버전을 충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득 찬 흰쌀밥 한 그릇 대신 반으로 줄이고 삶은 나물, 김치, 설탕이 적은 생선을 섭취하세요. 미역국에 삶은 계란이나 찐 두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익숙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저탄수화물 고지방 원칙에 매우 잘 맞습니다. 심지어 김치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탕과 밀가루를 적게 넣어 만들면 소화기와 면역력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요하거나 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혈관 벽을 영양분으로 채우고 어떤 음식이 매일 혈관 내피를 파괴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조절만으로도 당신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더 깊이 잠들고 위가 더 가벼워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점차적으로 활력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겁니다. 약 없이도요. 우리는 당신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식사, 오늘 점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이 힘을 되찾고 건강하고 긴 삶을 사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몸이 적절한 식단으로 이완되면 그것은 혈액을 더 강력하게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연적이고 건강한 주스입니다.
중년 및 노년 남성들과 수십 년간 일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발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값비싼 약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재료라는 것을요.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매우 영리합니다.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면 스스로 치유하고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명료하며 성적으로 더 강해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합니다. 발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산화질소입니다. 이것은 혈관을 이완시켜 음경으로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음식들을 통해 몸이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마시기 쉬운 음료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마시면 당신은 분명히 안팎으로 변화를 느낄 겁니다. 첫 번째 재료는 수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달콤한 빨간 부분이 아니라 껍질에 가까운 흰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빨간 비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채소로 샐러드나 주스에 많이 사용됩니다.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하여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더 효과적으로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재료는 샐러리입니다.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케일이나 루꼴라 같은 다른 진한 녹색 채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질산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몸의 해독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결합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성적인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황금 혼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장 레시피입니다. 수박 흰 껍질로 만든 주스 1컵, 순수한 비트 주스 1컵, 그리고 약 100ml의 샐러리 또는 녹색 채소, 만약 주스기가 없다면 믹서에 갈아서 물을 걸러내도 됩니다. 이 혼합물의 맛은 처음에는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몇 잔 마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4, 6주 동안 꾸준히 한 잔씩 마시면 분명히 느낄 겁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이 더 가벼워지며 성생활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향상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방법은 복용량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대답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겠지만 그 대신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질 겁니다. 두통을 유발하지 않고 혈압을 높이지 않으며 중독성이 없고 특히 나중에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아그라가 일시적인 자극제라면 이 음료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것을 조용히 회복시키는 꾸준한 흐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완전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인내와 당신 몸에 대한 올바른 관심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공유할 겁니다. 바로 마음과 활력의 연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실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과 몸 모두 당신의 성적인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감정과 신체적 반응 사이의 연결을 조용히 파괴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음란물 시청 습관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음란물이 우리의 성적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벼운 오락처럼 느껴지면서 자극적인 이미지를 보는 것이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볼수록 뇌가 과도하게 자극되고 점차 자연스러운 감각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몸을 가상 자극에 익숙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부드러운 눈빛이나 가벼운 터치와 같은 실제 감각이 더 이상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흥분, 동기부여, 행복을 주는 물질입니다. 인위적인 자극으로 인해 도파민이 고갈되면 뇌는 점차 일상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는 실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몸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 때문에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보다가 보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상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면 몸은 점차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고 실제 감정과 다시 연결되며 발기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 과정을 돕는 많은 앱이 있습니다.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만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파피나 디톡시파이와 같은 몇몇 유용한 앱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습관을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자율성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선택입니다. 비현실적인 이미지가 당신의 실제 감정을 흐리게 만들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성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더 감정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가상세계와 단절해 보세요. 당신은 놀랄 겁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는데 단지 소음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자신과 몸과 다시 연결하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흡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어떤 약이나 기계 없이도 더 잘 잘 수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비밀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매일 숨 쉬는 방식은 사실 몸의 많은 기능을 조용히 조절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몸에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와 입. 하지만 코는 단순한 공기 통로가 아닙니다. 코 안에는 몸이 산화질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 숨을 쉴 때, 특히 천천히 고르게 숨을 쉬면 몸은 자연스럽게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물질은 당신의 성기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마음을 맑게 하고 더 잘 자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입으로 숨을 쉬거나 특히 걷거나 불안할 때 빠르고 거칠게 숨을 쉬면 그 효과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몸이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올바른 경로로 공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코 호흡 기술은 배우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고급 호흡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걸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정원 일을 할 때, 혹은 단순히 TV를 볼 때 코로 아주 부드럽게 들이쉬고 잠시 숨을 멈췄다가 코로 아주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 이렇게 해도 당신의 몸은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약 일주일 후에는 더 잘 자고 몸이 더 가벼워지며 에너지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쉽게 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코 호흡은 간단한 기술이지만 삶에 많은 가치 있는 것들처럼 종종 간과됩니다. 그러니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본 직후 2분 동안 시도해보세요. 코로 들이쉬고
잠시 숨을 멈췄다가 코로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에 평온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던 강력한 에너지원을 일깨울 겁니다. 당신의 호흡이 규칙적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몸을 약간의 움직임으로 깨울 시간입니다. 달리기나 어떤 미친 듯한 힘든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에 감사할 겁니다.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피곤한 조깅이나 분비는 헬스장에서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몇 걸음만 걸어도 당신의 전체 신진대사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대, 60대, 심지어 70대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속도가 아니라 규칙성과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몸, 특히 나이 든 몸은 과도하지 않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가벼운 운동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매일 30분 동안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더 안정되고 더 깊이 잠들며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걷기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발기부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몇 가지 간단한 동작을 추가하세요.